이제는 몇 살이죠, 따님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제일 무섭잖아요. 중학교. 근데 사춘기여가지고 사춘기가 왔나요? 약간 삼춘기 반 정도 왔어요. 예전처럼 말을 많이 안 해요. 지금 생리도 하고 그래서 하긴 하죠. 네, 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규칙적이지 않아서 산부인과에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또 말을 하면 부끄러워해요. 근데 저도 사실 우리 딸 사춘기 때 딸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화만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맞아. 항상 말대꾸하고 그리고 또 여자애들이 말을 잘해갖고 아빠들이 이기질 못해. 이기질 못해. 그러니까 아빠들은 계속 여기서 스팀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스팀만 나오고 그리고 문을 그렇게 잠궈요. 근데 왜 잠그는 거래? 그냥 잠그고 싶대. 나만의 공간. 어머나, 나. 이유도 좀 없어. 있으면 잠그겠네. 이제. 예. 아직은 잠그지 않았어요? 잠그지 않아. 그래서 내가 문을 바꿔버렸어요. 못 잠그는 문으로. 근데 가만히 있어? 난리가 났지. 난리 나지. 이런 아버지도 곤란하다. 그래서 못 잠그는 문으로 아, 근데 그 바꾸냐. 마음 이해해. 모 후배는 그 딸 때문에 인내를 찾기 위해서 집에다가 자기가 샌드백을 하나 아, 그것도 방법이다.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샌드백. 저는 화가 나면 제가 집을 나가요. 너무 화가 나서 네, 제가 집을 나가서 걸어요. 정말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은데 딴 거보다는 저는 지혜롭게 잘 이겨내실 것 같은데 다른 부분보다 산부인과 이런 부분 있잖아. 그런 것들은 좀 딸이니까 좀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가서 좀 검사도 받고 싶은데 그거를 좀 민망할까 봐 싫어할 것 같아서 그건 사실 걱정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제가 예린이를 가질 때 네. 남편이 제가 한 곳이라도 아프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자궁 쪽에 이제 근종이 조그만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조그맣고 여쭤보니까 뭐 임신해도 괜찮다고 해서 가진 네.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 네. 안 하고. 근데 혹여 그게 예린이한테도 혹시 그게 대물림이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꾸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더 산부인과 아무래도 쪽에 네네네. 신경을 가족력이 이제 딸한테도 네네네, 갈까 봐.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자궁 근종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했어요. 요즘 워낙 노산도 많고 또 이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자궁 근종을 앓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너무 진짜 많은데 많으실 거야. 이 40세 이후 여성 네. 2명 중 1명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흔하고 여성 질환으로 놓고 보면은 골다공증, 유방암 그리고 요 자궁 근종까지 해서 3대 질환이다 이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작은 근종이 있어서 매년 그 산부인과를 방문하긴 하는데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폐경 이후에는 그 추적 검사를 진짜. 멈춰도 될까요? 그러네요. 네, 이 어떻게? 근종을 키우는 게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이제 폐경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통은 근종이 커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성 질환 중에 근종도 있지만 다른 뭐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 내망암, 뭐 난소암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폐경 이후에 받았을 때 근종이 커진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악성, 암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정밀 무섭지. 진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보고 그냥 근종을 놔두는 게 아니라 수술해버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조건 수술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수혈을 계속 받아야 될 정도로 이제 그 하혈량이 많다거나 생리량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점막하 근종이라서 임신이나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좀 여성 질환하면은 뭐 질염, 뭐 방광염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많은가 봐요. 질염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우리 뭐 대부분 많이 여성들이 질염은 뭐 최소 한 번 정도는 이제 앓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감기를 우리가 뭐 질염을 맞아요. 여성의 감기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조사를 한번 보면은 여성의 약 75%는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질염을 걸렸다고 하시고요. 약 45% 정도는 2번 이상 재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주환 씨가 걱정하는 이 자궁 근종의 원인 중에 질염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 질염을 앓고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3에서 5년 후에 이 자궁 근종의 발생 위험이 2.4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네. 여성분들이
이게 질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뭐든 이렇게 염자라는 말이 붙으면 네.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오줌 소태가 일어나는 방광염도 방광에 염증이 생긴 거고 또 질염도 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염증을 무엇이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네. 질염의 가장 대표적인 염증 원인 물질은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세균성 감염 그리고 기생충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폐경 이후에도 이제 질 분비물의 변화가 생기면서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칸디다 곰팡이로 인한 질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고요. 이 곰팡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분들이 통기성이 좀 안 좋은 꽉 끼는 그런 옷을 입으면 Y존의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맞아. 습한 환경이 되니까 습해. 칸디다균이 과다하게 증식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때라든지 맞아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맞아, 시기나 면역력도 그래요.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질염이 잘 생기는 거는 이 신체적인 구조 때문이거든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앞을 보면 이제 자궁하고 연결된 이제 질 앞으로는 방광이 있고요. 또 뒤로는 이제 대장과 연결된 항문이 있습니다. 이 항문하고 이 질 입구가 한 3에서 4c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장 속에는 우리가 이제 변을 누고 나서는 이런 유해균들이 있는데 이 유해균들이 이제 대변을 통해서 나오고 나서 그 일부가 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이 유해균들이 득세하면서 질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비데 잘못 쓰거나 특히 어린아이 경우는 아니면 뭐 당뇨가 있거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이 비데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뒤처리를 조금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질염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린아이들도 질염이 생긴다는 게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제가 그 늦둥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들이랑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그러시겠다. 엄마들 요즘 그 초등학생 학생들도 질염에 걸린다고 그 산부인과 미리미리 데리고 가고 검진도 받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요즘 이제 몰랐어. 유소아 연령에서도 이 질염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 학생들 보면은 많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염에 더 잘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여고생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45% 정도가 질염을 앓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고 28% 정도만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안 가지,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따님을 자녀분들을 두르고 계신 엄마라면은 질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좀 유심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근데 아이고 자궁이라 그러면 여성만 있는 거고 너무나 중요한 기관인데 또 이런 병을 여기저기서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참 이거 또 부끄럽고 그러니까 애때나 나이 먹어도 쉬쉬하잖아. 내놓고 얘기를 못 하고 이러는 데서 이제 병을 기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문제고 이제 칸디다 질염이 가장 많긴 한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 중노년층에 고생하는 질염이 있어요. 뭐죠? 바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축성 위축성이 질염 뭐죠? 이게 이제 우리 폐경 후에 후에 중노년층 여성분들에게 오. 많이 일어나는 이제 질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네네네. 저희 이제 이게 질을 이제 단면을 자른 거예요. 연령대별로 이제 질벽의 두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점점 얇아지네. 그렇죠. 어머나, 20, 30대 세상에. 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줄주름도 깊고 이게 주름도 잘 져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얇아지죠. 그래서 질 점막이 얇아져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도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다 보니 질이 이제 점막도 탄력 있게 잘 유지가 되지만 이제 갱년기 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질 점막도 굉장히 얇고 건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외부 나쁜균 침입이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
그 막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족해지는 거죠. 거구나. 그렇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랫배가 아프다. 그다음에 밑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약간 몸도 으실으실 춥고 많이 힘들다고 하시고 의사들이 그냥 이렇게 진료만 말만 들어서는 약간 방광염하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때는 우리가 위축성 진료도 같이 한번 방광염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때 진료를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질염 저도 좀 걸려봐서 아는데 약간 쉽게 생각했거든요. 감기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면 쉽게 나니까 감기처럼 심각한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감기도 잘못 내버려두면은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네, 이 질염도 그냥 너무 가볍게 봐서는 좀 곤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질염에 걸려도 한 절반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도 하고 또 건강한 질에서도 정상적으로 무색무취의 또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질염에 걸린 건가 안 걸린 건가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그냥 방치해서 만성 질염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부에 후유증을 남겨서 나중에 불임이나 난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염도 방치하면 중한 질병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 질과 가장 인접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방광, 요도죠. 이 질염 속에 있었던 세균이 방광 쪽으로 올라가는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면 바로 이것이 오줌 소태를 만드는 방광염이 생기는 것이고 이 방광을 통과해서 더 위쪽까지 올라가면 신우신염이라는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맞아, 그것도 네, 너무 그런 질병이 아프대. 생기기도 합니다. 아프대. 맞습니다. 게다가 이 질염이 질을 타고 이 자궁을 넘어가게 되면 자궁 경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궁 내막염, 내막암 뿐만 아니라 더 뒤쪽까지 이어지면 난소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잦은 질염은 자궁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자궁 깊이 있는 난관, 난소를 거쳐서 복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골반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골반염까지요? 네, 이게 통증이 엄청나거든요.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나 그 외에도 자궁 외 임신이나 불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스럽겠다. 그게 다 연결이 여성분이. 되는구나. 그럼요.